집값에 이 온기가 돌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버리면서 잠삼대청에 이제 막 기름을 부은 거예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강남, 송파, 강동, 지금 뭐 마포까지 집값 폭등이 번져가고 있고 폭발적으로 지금 호가도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도 상승한 걸로 거래가 되고 있다. 마포구도 오르고 중구도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축 아파트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고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강북구라든가 성북구 같은 이런 지역도 집값이 꽤 올랐다는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꿈틀꿈틀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서울 수도권 위주로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특히 서울 시장 분위기는 난리가 났다. 굉장히 뜨겁다. 지금 걱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불장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불장이 어떤 불장이냐를 말에 따라 다르는 건데 사실 저는 불장 초입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2020, 그러니까 작년 뭐 가을, 네. 요 때가 아무리 좀 늦게 그러니까 재작년 초. 네. 그러니까 집값이 저점이었죠. 23년 1월 내지 2월 정도가 22년의 금리 인상 이후에 집값이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최저점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23년을 불장의 초입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때는 뭐 조정의 여지도 많이 있었고 정부의 개입, 둔촌주공 살리기 이런 거 없었으면 더 떨어질 여지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24년 가을, 작년 가을이죠. 네. 작년 가을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간 때가 있었잖아요. 네. 대출 어떤 규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미 그때가 불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장 초입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집값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기간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쉬어갈 거냐, 평평하게 갈 거냐, 쭉 갈 거냐, 뭐 폭등할 거냐 이건데 아마 카프카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이렇게 뭐 과거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불장의 초입이냐. 네. 아마 우리 과거로 치면 한 2018년, 17년 뭐 이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센 불장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20년, 21년을 말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의미로 물어보신 거면 급등의 초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저는 그 급등을 하반기에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문가가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안정되고 하반기에 오른다고 보는데 저는 상고 하저를 봤죠. 정확히 말하면 상고 하 약저 상고 하중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논리가 상반기에 지금 대출 규제가 정부가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안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눈치를 좀 보면서 대출 규제하고 3단계 DSR에서 조금 집값을 누를 것이다. 요 논리였잖아요.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많이 뜨겁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의 어떤 답. 그럼 이대로 계속 올라갈 거냐? 정부가 그냥 두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책의 힘을 굉장히 세게 보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뭐 슬슬 최상목 대통령 대대행이죠. 님께서 집값 모니터링 하겠다 얘기 나오셨으니까 한 2달 정도 있으면 좀 뭔가 이제 막 대책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와서 막 누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금은 뜨겁다. 당분간 뜨겁다. 다만 하반기에 저는 정부가 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세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뭐 지역 따라 다르지만 네. 지금 뭐 서울과 같은 불장은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뭐 지역도 이 지방도 그 특수 핵심지 몇몇 지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 대구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뭐 세종도 좋지 않고 부산도 좋지 않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은 특히 지방의 소도시 광역시급 아니라고 하면은 뭐 불장은 남의 나라 얘기고요.
경기도도 뭐 핵심지 아닌 이상 아주 뜨겁다 정도. 결국은 지금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강남, 송파 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 이 집값 상반기 2월, 3월 불장의 그냥 직접적인 트리거가 그러니까 제가 카프카님하고 1월 말이거나 2월 초였을 겁니다, 제 기억에. 네. 왜냐 그때 제 비트코인 막 그 알트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 대출 규제가 집값 이렇게 하면 뭐 붙을 수 있다 이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빡세게 안 하니까 집값에 이 온기가 돌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버리면서 잠삼대청에 이제 막 기름을 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강남, 송파, 강동, 지금 뭐 마포까지 집값 폭등이라고 말할게요. 지금 번져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불붙었다. 뭐 폭발적으로 지금 호가도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실거래가도 상승한 걸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1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가 3,295건인데 2월 거래량이 지금 2,537건이 이미 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저기 월말까지 25일이 더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2월 달에 최소 4,000건. 어. 많이 보면 이거 뭐 5,000건 간다. 보통 서울이 6,000건 넘으면 보통 평균적인 거래량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월 3주차에 서울 집값이 0.06% 상승했었습니다. 매매값이. 근데 2월 4주차는 0.11%가 상승했어요. 0.1%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면 집값 되게 많이 오르고 있다. 0.1%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럼 이제 송파구 지금 뭐 잠실이 지금 뜨겁잖아요. 네. 송파구는 0.58%가 상승했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네.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난리 났다 여기는. 0.3%가 넘어가면 그냥 막 그냥 눈만 감으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호가가. 근데 이건 이제 실거래가인 거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0.27%였는데 0.38%로 0.11% 증가했고요. 한 주 전보다. 서초구도 0.18%, 0.25%로 또 이제 상승폭이 키웠습니다. 실거래가로 뭐 잠실 트리지움이 뭐 17일 날 뭐 1억 2천이 이제 신고가에서 오른 26억에 거래됐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목동에 뭐 70억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지금 목동도 뜨거워요. 구로 보면은 강서구, 강동구, 양천구, 정확히 말하면 목동이죠. 양천구에 이 지역들이 송파구가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가 일단은 팩트고요. 서울시에서 되게 재밌는 그 발표가 났습니다. 아니 집값 오히려 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고 나서 네. 재밌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리고 최상목 대행님께서는 집값이 꿈틀꿈틀하는데 뭐 모니터링 하겠다. 저는 약간 이게 그 지난 정부 때 초기 느낌이 좀 나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뭐 떨어졌다는 이상한 발표가 나오고 뭐 이제 통계상의 어떤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막 다른 건데 뭐 빌라도 넣느냐 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지금 아파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원룸 이런 거 껴가지고 막 마사지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집값의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제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닐 거냐지. 집값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대치동도 반포도 그렇고 야, 잠실이 저렇게 30억 넘었어. 잠실이 평당 1억을 넘었어. 33평에 막 34억, 35억 돼? 그럼 우리 반포가 너무 싸지 않나? 우리는 뭐 50억, 6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연쇄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잠실이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 강동구 새 아파트들인데 우리도 좀 올라야지. 잠실이랑 사실 뭐 얼마나 차이 나냐? 네. 그러면서 신고가 나오고 둔촌주공은 이제 아주 횡재했죠. 제가 좋아하는 둔촌주공 아파트는 이제 헬리오시티를 넘어서 제가 3년 전에 둔촌주공의 최소 헬리오시티급은 갈 거고 난 더 좋게 본다. 꼭 청약하셔라 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둔촌주공은 정말 지금 아주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값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마포구도 오르고 중구도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축 아파트들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고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마 다음 달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강북구라든가 성북구 같은 이런 지역도 집값이 꽤 올랐다는 어떤 그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매우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미 시작됐다. 네. 시작됐다. 근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급이죠. 뭐 서대문구, 네. 중구, 저기 왕십리 쪽도 있을 거고 이게 중간 벨트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이제 온기가 오곤 있는데 이 마포구만 해도 벌써 뜨거워요. 근데 이게 이제 성북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이쪽으로 갈 거냐, 도봉구 이쪽으로, 은평구 네.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으로 퍼질 거냐, 그거는 아직은 저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그 대출 쪽이랑 이제 관련이 크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값이 저렴하니까 상당히 9억 이하니까 그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은행의 대출 금리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이쪽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제 경기.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말한 강남 송파 뭐 이런 데 막 몇십억 하니까 네.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소상공인, 뭐 직장인 이런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니까 외곽권은 여긴 대출이 잘 나와도 내가 대출 이자 원금 갚을 장사가 안 돼. 지금 IMF 이후로 IMF급으로 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주 불붙기가 어렵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뭐 대출을 아주 많이 풀어주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2달 정도 내로 저는 정부에서 좀 뭔가 이렇게 집값 누르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봐서 대출도 좀 쪼이고 하면서 분위기 좀 잡으면, 아직 그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크니까 한 55% 되거든요. 다들 이제 매매 안 하고 외곽권은 전세로 돌면서 아마 외곽까지는 번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정부의 대응이 없고 우리나라 뭐 경제가 좀 좋아지고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는 게 잘 풀려서 뭔가 희망적 분위기 되고 이러면 이제 외곽으로 또 번질 수 있죠. 다만 또 그 외곽으로 번진 게, 저는 그때는 무조건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로 번지고 막 김포로 번지고 이런 걸 막을 거라고 봐요. 인천으로 번지고 그게 수순인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한다 하면은 그게 될 수도 있죠. 다만 그거를 100% 기대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다.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씩 막는다. 우리 애기가 막 아프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뭐 약국 가고, 약국 안 되면 병원 가고, 이걸 그냥 기본으로 깔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질문이 우리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계속 더 아파질 수 있을까요? 이대로 두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병원도 가고 뭐 이러면 이제 뭐 나아질 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만 강남, 송파 이쪽은 이제 그걸로 컨트롤이 안 되죠. 예.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더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짝 상승하다가 좀 안정세로 다시 또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이 붙는다는 게, 저는 그 강남을 비롯한 강남 3구,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마용성, 강동구 뭐 이쪽까지, 뭐 그리고 목동,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뭐 분당 이렇게 핵심지, 그런 쪽은 이미 불이 붙었고 못 끈다. 여기는 정부가 못 끈다. 여기를 끌려면 세계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네. 야, 이게 트럼프 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폭락만 남은 것 같아.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 부자도 힘들어, IMF급으로 사업이 망해, 그런 거 블랙스완 터지지 않는 이상 이쪽은 이제 뭐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네. 이제 뭐 유의미한 하락, 20-30% 하락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전체 통계를 보자, 서울시 전체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급에서 중하급지 이런 지역들은 저는 이제 이대로 불이 붙어나가는 걸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달 내로 좀 안정화되는 대책이 나오면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것 같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막 되게 뭐 좋은 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런 게 눈에 안 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권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보면 왜 정부가 내가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걸 왜 허가를 하고 관여를 하냐 맞죠?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왜 내가 사고 팔고 내가 산 사람이 나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지 꼭 실거주 해야 되냐? 이게 결국엔 공공의 어떤 집값 하락 너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기왕 규제가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규제를 풀 거면 집값이 뭐 떨어지고 있을 때 풀든가 네. 아니면 안정화됐을 때 풀든가 그쵸? 근데 하필이면은 올해 초에 집값이 이제 대출이 좀 풀리면서 약간씩 온기가 도는 상태에서 또 강남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시장에 엄청나게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동산 투자자 좀 경력되는 분들도 네. 아예 한 번에 안 풀어줄 거야 이거 간복이야 그게 대세였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 나와가지고 여론 좀 보고 사람들이 야 지금 저거 풀면 집값 오를 텐데 지금 풀면 되냐 이러면 속 들어갔다가 또 한 간보 이러다가 이제 뭐 하반기쯤 풀기지 이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오세훈 시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정상화 그래서 보면 재건축은 또 남겼잖아요. 네. 토지거래허가 이게 다 풀린 게 아니에요. 그 지역들이 재건축은 남겼어요. 그거 뭐지 이거는 여기는 왜 안 풀어주지? 풀 거면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재건축 너무 폭등할까 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정부가 일관된 어떤 정책적인 걸 가지를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발맞추는 게 예를 들면 정부가 집값을 누를 거다. 대출을 안 해줄 거다. 어떻게든 버틸 거다로 정부 정책이 그렇고 서울시도 그게 뭐 발맞춰 가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없어요. 국토부도 뭐 저기 뭐 갑자기 옛날 같으면 나와가지고 지금 대출 규제 확목 조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겁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복지부동 하던 대로 하자. 그냥 딱 중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정책이 규제 억압적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럼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지 뭐 집을 사기 좋게 해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못 사게 하는 걸 푼 거잖아요. 네. 그럼 중립이 된 거죠. 중간. 중간만 돼도 지금 서울의 중상급지 특히 상급지는 수요가 폭발적이구나.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럼 조금만 경제가 좋아지거나 돈이 풀리거나 미국 경제의 이 불확실성이 좀 풀리면 서울의 중하급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혹은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주거나 집값이 조금만 조정해서 전세랑 비등해지면 매매 수요로 돌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이미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중하급지 위주로 좀 해야 된다. 저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이 금리가 이제 다시 왔는데요.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0.25% 금리 인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 금리가 뭐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시장 금리를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가상 금리 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준 금리가 내려갔는데 대출 금리도 똑같이 내려가면 집을 많이 사니까 가상 금리라는 걸 붙여서 그 은행의 이득을 많이 줘서 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되죠. 뭐 한 0.5%, 0.175%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뉴스가 막 나와요.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엄청난 돈을 해먹는다. 그때 이제 조정해야 되거든요. 여론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 정도로 막 뭐 이제 내려야 될 수준은 아니라서 기준금리가 2%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 시대가 됐을 때가 진짜 이제 큰 영향이지 지금은 뭐 큰 영향은 없다. 네. 특히나 이게 무조건 앞으로 계속 내린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야 이거 더 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겠어요. 이게 또 시장을 부동산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큰 영향 없다. 다만 뭐 올리는 것보단 좋겠죠 집값에 아무래도. 네.
뭐 이제 25년도도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관련 계엄 관련 판결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 후보가 어느 당이 될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집값이 서울이 올라 있을 거냐 떨어져 있을 거냐 유지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if가 그러니까 되게 불확실하다는 건데 그렇죠. if가 붙어서 집값이 이게 막 번져나가고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도 뭔가 해야 되니까 뭐 이제 평상적인 정책으로 누르겠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당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돼서 막 엄청 센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평범한 걸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선을 뭐 파면돼서 그러니까 이게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인데 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시면은 뭐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고 만약에 파면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다들 지금 막 민주당이 원사이드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네. 그러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지금처럼 이대로 뭐 몇 달 가도 좀 올라 있어요. 그럼 뭐가 잘 먹히겠어요 상식적으로.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올려서 잡겠다고 됐는데 둔촌주공 살리기 하고 너네가 한 게 뭐냐. 내가 잡겠습니다. 라고 민주당은 할 거고 네.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올려서 우리가 그냥 이거라도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겠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좀 집값을 잡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마음이. 그러면은 어느 쪽이 되든 집값을 누르는 정책이 초기에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 올해 뭐 여름에 한다. 네. 뭐 하반기에 집값을 엄청 누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대통령 네. 되셔서. 네. 지난달에 나와서 말한 그 큰 시나리오랑 비슷한 거 상고하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누를 수 있냐 아니라고요. 그렇죠.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뭐 6개월, 1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단기적으로 싸게 살려면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요거를 믿고 내가 집을 안 샀는데 대통령님께서 계속 그냥 복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집값이 정부가 잡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 때 봤지만 미국에서 막 돈 풀기 하고 막 금리 내려가고 경제 주식 코인 호황 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해도. 그럼 지금 사는 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확실성의 시대다.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그냥 이 가격에 그냥 사자.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주요 이슈는 역시 저는 지방 건설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가장 좀 현실적으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살 거 아니니까. 네. 이제 투자자라면 내 집 마련은 당연히 이제 뭐 적당히 하시는 거고 투자자라면은 돈을 벌어야 되네.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른 아파트 투자해서 전세도 껴서 뭐 몇십억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액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를 보면 이제는 정부가 지방을 살려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건설사를 살려야 돼요. 지금 네. 엄청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거 당근을 주면서 투자자들이 야 서울에 한 채 더 사지 말고 지방을 사라.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요런 게 나오면 단계별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 내가 여기를 투자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집값이 올라서 서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을 하반기에 막 집값을 잡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방은 반대로 살리는 정책이 세게 나올 거예요. 지방 국민분들은 아니 좀 서울은 집값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왜 이래? 지방은 이제 망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혜택을 줘서 그러니까 표심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지방 아파트가 박살났습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은 눌러서 균형 발전을 하기 뭐 이런 게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에 분명히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